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7분반 신은경 교수님 분반에서 조교를 맡고 있는 이다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실습 영상의 주제는 Deep Neural Network이고요. 특히 MNIST 데이터베이스를 곁들인 간단한 실습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 실습 영상의 간단한 목차부터 먼저 설명드리자면 처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공지능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다음으로는 우리의 오늘 메인 주제인 Deep Neural Network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DNN을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실습 시간도 준비해 봤어요. 시작할 때 언급했던 MNIST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손글씨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적은 이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바탕으로 이게 어떤 숫자를 쓴 손글씨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처음으로는 인공지능이 뭔지 같이 알아볼게요. 인공지능 혹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습하는 아니면 추론이나 지각을 하는 이런 능력들을 인공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한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AI랑 같이 많이 언급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이죠. 얘는 사실 인공지능의 한 분야예요. 근데 컴퓨터가 경험을 통해서 자동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을 또 달리 말하면 학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이나 기술 등을 개발하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머신러닝은 선형회귀나 디시전 트리 이런 것처럼 좀 전통적인 방식들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아직 선형회귀 이런 거 너무 낯설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여진조교님께서 이번에 올리시는 실습 영상에 관련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딥러닝이라는 용어도 이 용어들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얘는 또 아까 말했던 그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의 한 분야입니다. 특히 여러 층을 가진 신경망을 사용해서 보다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세 용어는 서로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딥러닝인데요. 그 이유는 이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바로 우리가 오늘 메인으로 알아볼 DN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Deep Neural Network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이 그림이 뭘로 보이시나요? 숫자 2죠. 우리 인간은 이 그림을 딱 보면 숫자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이게 2라는 걸 인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16바에 16, 즉 256개의 칸이 있고 또 각 칸은 색칠이 되어 있는지 여부로 이분을 할 수 있겠죠. 이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x1, x2 256개의 엔트리를 가진 벡터 형태로 만들어서 학습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학습 모델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 학습 모델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왔지만 우리가 오늘 다룰 DNN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요.
DNN, 즉 Deep Neural Network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DNN은 우리 인간의 뇌 구조를 본따서 만든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뇌를 비롯한 우리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가 뭔지 알고 있나요? 네, 바로 뉴런이죠. 이 뉴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덴드라이트들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여러 다른 뉴런들한테서 인풋을 받아요. 그리고 셀 바디에서 어떤 특정 임계치가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하면 파이어를 해서 엑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다음 뉴런한테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이런 신호 전송 구조를 퍼셉트론을 통해서 모방을 하고자 한 거죠. 퍼셉트론이 또 어떻게 생겼나 살펴보면 마치 뉴런처럼 서로 다른 인풋 값들로부터 정보를 받고요. 거기에 일종의 가중치라고 할 수 있는 웨이트를 걸죠. 그걸 마치 셀바디에서 정보가 합쳐지듯이 다 더해주는 서메이션 과정이 있고요. 아까 그 뉴런의 셀바디도 특정 임계치를 넘어야 파이어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일종의 비선형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스텝 펑션 혹은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퍼셉트론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퍼셉트론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는 기본 유닛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알아본 퍼셉트론은 서로 다른 존재들한테 이렇게 인풋을 받는 하나의 노드로 알아봤죠. 그럼 이게 퍼셉트론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런 퍼셉트론이 지금 이 노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다 이 네트워크들이 연결이 돼 있죠. 그 여러 퍼셉트론이 다 같이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층, 요걸 우리가 바로 레이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레이어가 한 개가 아니죠. 두 개고 이 레이어들은 계속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랑 우리가 오늘 배우는 DNN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 레이어들이 많아져서 구조가 깊어지면 우리는 그걸 Deep Neural Network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쉽죠? 이렇게 좀 어렴풋이 DNN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실제로 DNN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면 여러분들의 직관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한 실습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막 본격적으로 파이썬 시작하고 이러기에 앞서서 우리 시작할 때 말했던 손글씨로 적어둔 숫자를 인식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좀 알아볼 건데요. 그 뉴럴 네트워크를 도식화한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엠니스트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왼쪽을 보면 아까 그 이미지를 좀 벡터화한 이미지 벡터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 2라는 숫자는 뭐냐면 그래서 그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숫자를 쓴 거였는지 즉 약간 정답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딥러닝에서 그 정답을 우리는 레이블이라고 부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데이터베이스는 문제랑 정답 간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먼저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미지 벡터를 볼게요. 얘를 인풋으로 넣을 거라고 했죠. 아까 설명했듯이 칸이 256개니까 그 개수에 맞는 엔트리를 가진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갈 거고 우리 벡터는 이렇게 볼드체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엔트리들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그 가중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웨이트를 여기다 걸어줘야 되는데 웨이트는 각 엣지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웨이 첫 번째 웨이, 여기 두 번째 웨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얘도 결국 여러 개의 웨이스로 구성된 벡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의 웨이트이다 라는 의미로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트뿐만 아니라 그 선형회귀에서 인터셉트 같은 역할을 하는 바이어스라는 친구도 있는데요. 걔는 여기에 한번 더해질 거라서 이렇게 표기를 일단 해둘게요. 이렇게 여러 레이어를 거치면서 이 알고리즘이 학습을 해 나가다가 요 마지막 층까지 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왔으면 웨이트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느냐? 레이어의 개수만큼 있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나타내는 L로 L개가 있다라는 표기를 해두고 바이어스도 똑같이 L개가 존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다 서메이션을 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아웃풋이냐, 그 아까 엠리스트 데이터베이스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그 정답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치가 1부터 0에 대한 숫자에 따라 각각 10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 햇이 10개가 있을 건데 요 10은 0부터 9까지였으니까 0에 대한 추정치 y 햇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 값들을 바탕으로 아웃풋을 결국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괄호 안에 predi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아웃풋이라는 건 이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아까 요 각각의 숫자들이 0부터 9까지의 수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 우리가 넣은 이미지 벡터 인풋이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 이 숫자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을 좀 복잡하게 하냐라고 하신다면 이게 언뜻 확률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 확률에 상응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흐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DNN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셔야 하고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넣은 인풋이 이 특정 숫자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뭐 0.09, 0.71, 0.03 이런 여러 숫자가 있는데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넣은 인풋 이미지 벡터가 어떤 숫자에 가장 가깝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요 녀석이겠죠? 숫자 2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럼 얘의 프리딕션이 맞았는지를 우리가 채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데이터셋에 있는 그 레이블은 보시면 2라는 스칼라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아웃풋은 벡터였죠. 그럼 이 벡터랑 스칼라를 연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스칼라를 벡터화 하자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면 0부터 9까지 또 엔트리를 가진 벡터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정답이라고 인정하는 것에만 1을 넣고 나머지는 다 0을 줬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one hot encoding 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진 레이블을 벡터화한 것을 또 우리는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요 알고리즘이 나온 prediction이랑 우리가 가진 타겟 값 간의 차이를 구하면 그게 우리 알고리즘이 얼마나 학습을 잘 했는가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cos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이 진행된다, 잘 일어난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cost 값이 자꾸 줄어들어 나가야겠죠. 우리가 가진 타겟이랑 알고리즘이 산출하는 아웃풋이랑 점점 가까워져야 얘가 더 똑똑해지고 더 학습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뉴럴 네트워크들은 코스트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 나간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좀 알게 됐다라고 자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기초를 알아봤으니까 우리 바로 실습을 하러 가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왔는데요. 이 코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은 학습을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는 것부터 먼저 할 건데요. 먼저 toLayerNet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고 나서 그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함수들을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클래스 이름부터 이 toLayerNet이니만큼 유추하셨을 수도 있는데 간단한 실습이니까 이번 실습에서는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레이어 2개짜리 딥러닝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주석은 이 파라미터라는 건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들 중에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저장할 수 있는 딕셔너리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웨이트나 바이어스를 넣어주겠다라는 설명이고요. 이 기울기라는 개념을 사실 앞에서 다루지 못했는데 우리 그 학습을 진행해 나가려면 코스트, 즉 에러를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그 코스트를 자꾸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기울기라는 걸 이용한 방법이다. 기울기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번 실습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울기들을 보관하는 딕셔너리다. 라고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먼저 init이라는 이 함수는 초기화를 수행할 수 있는 함수예요.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각 파라미터들을 좀 초기화해 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코드에서는 바이어스는 0으로 하고 웨이트는 랜덤으로 시작하도록 돌렸는데 이건 많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predict라는 요 함수는 우리 아까 이렇게 쭉 학습을 하고 output, 즉 prediction을 만든다, 산출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사실 레이어 2개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개 넣어주고 나면 이게 이제 딥러닝 구조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간단하죠? 그렇게 이제 prediction을 만들고 나면 그 prediction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 즉 레이블을 비교해서 에러가 얼마인지, 코스트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작업을 거쳐야겠죠. 그게 바로 이 손실함수를 구하는 코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 학습의 정확도, 이 모델의 정확도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코드이고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그 코스트를 구했죠. 그 코스트가 자꾸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학습이 진행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걔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그걸 개선하기 위한 코드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다 준비 작업들을 해놓은 거고 이걸 바탕으로 미니 배치 학습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미니 배치 학습이라는 건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몇만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때려놓고 막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약간 우리가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듯이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 데이터를 뽑아서 좀 적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거기서 산출된 값을 모집단, 즉 전체 데이터의 값이다 라고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좀 더 빠르고 간단하게 학습을 시켜보기 위한 방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코드를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 데이터 불러오고 이런 코드들이고요. 여기서 우리 데이터의 정보를 알 수 있죠. 총 6만 장의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그 각각의 데이터들은 784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16x 16이 아니라 여기 데이터에서는 지금 28x 28짜리 사이즈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X에 들어가 있고
T는 무엇이냐면 target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레이블을 원핫 인코딩해서 정답을 벡터로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 로스가 코스트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코스트나 accuracy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빈 리스트들 하나씩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니 배치 학습이라서 우리가 좀 정해줘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인데요. 뭐 한번 반복할 때 어느 정도 몇 개의 데이터를 넣어서 할 건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넣고 학습 돌리는 걸, 반복 학습하는 걸 몇 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주고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익숙한 이름이 보이죠? 바로 TwoLayerNet, 우리가 아까 지정을 했던 클래스이고요. 두 개의 층을 갖는 딥러닝 구조를 여기서 한번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 몇 회 반복할 건지를 정해놨죠. 그 횟수만큼 아래의 작업을 반복하게 될 건데 어떤 작업들을 반복할 거냐. 우리 이 사이즈를 100개로 했으니까 랜덤하게 뽑힌 100개를 사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 100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까 그 이미지 데이터셋에서도 그 100개를 뽑고 그리고 타겟 데이터셋, 그 정답들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에서도 100개를 뽑게끔 이렇게 코드를 짰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이거 그 전체 에러가 자꾸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계산을 해라, 이런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에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학습을 저장하려면 웨이트나 바이어스 이런 파라미터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가 하는 학습의 방식인데 그걸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또 코드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에러 코스트 혹은 여기 나오는 대로 로스가 얼마인지 또 계산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짜줬고요. 마지막으로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좀 있으면 좋으니까 어느 정도 에폭을 돌았을 때, 몇 번 정도 반복을 했을 때 그 학습의 accuracy를 한 번씩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줘, 이런 코드까지 넣어봤어요. 그래서 코드를 돌리면 이렇게 계속 이터레이션, 그 반복을 하면서 학습을 한 과정에서 accuracy들이 점진적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accuracy를 보면 학습이 확실히 반복될수록 쭉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전반적인 에러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잘 학습이 되었구나 라는 것까지 이 코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쳤는데요. 사실 좀 짧은 시간 안에 DNN 하나를 설명부터 막 실습까지 이렇게 다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빼먹은 내용도 너무 많고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 내용도 많아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이 실습 영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분야에 관심과 또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남은 한 학기도 우리 다 같이 예쁜 시간들로 채워나가 봅시다. 그럼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